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세계 물류의 동맥으로 불리우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이후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석 달째에 이르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줄어들고 있어 세계 물류 대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물가가 치솟으면서 직장인들에게 점심 식사 한 끼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스위스와 덴마크 그리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한 끼 식사 가격이 비싼 탑3 국가로 뽑혔습니다. 이들 세 나라에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1인당 $20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수에즈 운하 부근 홍해에서 이 후티 반군들이 이 선박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석 달째인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집트 북동부에 위치한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통로 이 수에즈 운하 세계 물류의 그 12% 정도가 통과하는 그런 그 유통의 아주 요충지 같은 곳이고요. 해상 물류의 동맥 같은 곳인데 지금 심각하죠.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전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이 양민학살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면서 이 공격에 나섰고요. 그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선박들이 끊이지 않던 곳이 수에즈 운하인데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공격에 나선 뒤로는 배가 줄어서 아주 적막하다고 합니다. 아주 적막해진 이 수에즈 운하. 그 적막해진 모습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좀 상황이 나아지고 해결이 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1월 19일이었죠. 그 친이란 후티 반군이 처음으로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이제 공격에 나섰고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양민학살에 항의하면서 군함은 물론이고 민간 상선까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과하는 선박 수가 계속 줄어들더니 요즘 그 나온 소식을 보면 3시간에 한 두 척 대형 선박이 3시간에 2척이 지나갈 정도니까 거의 뭐 팔이 날리는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하 역할을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수에즈 운하 그러면은 대형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이 그 장관이었는데 네,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수에즈 운하에서 이 후티 반군 출몰 이후로 위험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에즈 운하를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선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 그 대형 선박의 그 컨테이너를 잔뜩 실은 이 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모습이 장관이죠. 왜냐하면 이제 천천히 지나가니까 아주 그 거대한 컨테이너선의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수에즈 운하 관광하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이런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꽉 찬 컨테이너들로 꽉 찬 이런 컨테이너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거. 그 정말 웅장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수에즈 운하의 유명한 관광 코스였는데 후티 반군 공격 이후에 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줄어들었고 컨테이너선이 통과하더라도 이 선상을 가득 메우던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군데군데 선상에 좀 비어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기에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고요. 화물이 줄어든 상태로 통과하는 컨테이너선 모습. 그나마 그런 컨테이너선도 굉장히 보기 드물어진 이런 상황. 그게 요즘 수에즈 운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요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죠. 미국과 네. 영국이 주도해서 국제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후티 반군을 상대하고 있는데 네. 여의치가 않아요. 후티 반군의 어떤 그 무기가 굉장히 좋고 예. 특히 이 바다가 후티 반군의 어떻게 보면 홈구장 아닙니까? 네. 예, 앞바다죠, 그러니까 앞바다. 예, 자신들의 앞바다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리도 잘 알고 네, 이러니까 그 뭐 미국 영국이 뭐 미사일 쏘고 하더라도 후티 반군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후티 반군도 미사일이 그래요?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후티 반군 뒤에는 이란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네. 중동의 대국이자 세계적인 군사 강국인 이란이 지금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군함이라든가 무기가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쪽에 그 아덴만은 뭐
한국에도 잘 알려진 곳이죠. 네, 그 아덴만 작전도 아덴만의 있었죠. 작전도 있고 네. 아덴만의 그 해적들이 워낙 평소에도 맞아요. 출몰하기 때문에 네. 이 그 수에즈 운하 통과하러 가다가 해적들에게 이제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홍해 아덴만 쪽 지리를 이 후티 반군이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뭐 군사 작전을 해도 잘 대처한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소식 보면 그 불가리아로 향하던 영국 화물선 루비마르호가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을 받고 네.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인근 지부티로 긴급 대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선이 그래서 침몰했고 그 화물을 하나도 건지지 못했는데 그 화물을 버리고 선원들만 대피하는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좀 악화되고 있다. 그래도 예전에는 공격을 받아도 이렇게 선박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영국 화물선이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 때문에 화물선은 침몰하고 선원들만 간신히 그 도주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심해지고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30여 차례 어이구. 이어진 후티 반군 공격 중에서 이번 공격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보도할 정도여서 오히려 지금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후티 반군은 뭐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어떤 반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수에즈 운하 인근을 위협하고 있고요. 그 홍해 특히 그러니까 지중해 쪽보다는 홍해 쪽에서 이제 이 후티 반군이 이제 활약하는데 홍해 아덴만 인근에서는 서방 국가들도 이 후티 반군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런 데서는 후티 반군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당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뭐 네. 다들 지금 아프리카를 밑으로 돌아서 지금 우회하는 항로를 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해운사들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지금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동북아시아 같으면 한국이나 일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거기서는 아프리카 희망봉 도는 것보다 이 북극 쪽으로 북극해를 거쳐가는 게 러시아를 거쳐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거 아마 아프리카 희망봉 도는 것보다 한 3분의 1은 단축할 수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있는 국가들은 인도양을 거쳐서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시간도 들고 비용도 더 드는데 후티 반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험난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이 항로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선박 통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가 감소했고요. 용적 톤수도 41%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해상 운임률 그 운송비는 한 달 동안 70% 넘게 급등해서 당연히 그건 그렇겠죠. 예, 그 지금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의 북미 지역 사장 찰스 반데어스틴 이 사장이 최근에 CNBC와 인터뷰했는데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당분간 홍해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수에즈 운하는 당분간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 같고 올 3분기까지 3분기면 9월까지죠. 9월까지 수에즈 운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그 물류 대란이 커질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도 벌써 이 물류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참 걱정스러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물가가 좀 많이 네. 내려졌다고는 하지만은 한번 네. 오른 물가는 잘 내리기가 잘, 어려운데 네, 그렇죠. 특별히 식당 가격이 여전히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예, 비싼 편이죠. 그건 네. 뭐 다들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 뭐 저녁은 더 비싸고 점심은 예전에 뭐 런치 스페셜 그래서 좀 싸게 먹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요즘은 런치 스페셜도 비싸잖아요. 네. 예, 비싸고 그래서 이 점심 식사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점심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이제 휴식 겸 사 먹잖아요. 그렇게 네. 되고 사람들과 또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또 친교하는 이제 수단으로서 점심 식사를 활용하는데 요즘은 점심 식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식자재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다 오르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점심 메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이 신조어도 나타났죠. 런치플레이션, 런치 플러스 인플레이션 합쳐서 하하, 런치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점심값이 너무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한인타운에서도 사실 6, 7년 전에는 점심에 한 7불 정도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한 3, 4년 전에는 뭐 13불 정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18불 정도 뭐 거의 20불이에요. 20불 정도. 네. 그게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디가 점심 가격이 제일 비싸냐 이게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이
국가와 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 식당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 지나치게 럭셔리한 고급 레스토랑은 빼고요. 어차피 그런 고급 레스토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어차피 그 타겟으로 삼는 고객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럭셔리한 고급 레스토랑을 제외한 일반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세계에서 한 끼 식사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가 스위스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스위스의 한 끼 식사비 평균이 달러로 치면 28달러 59센트 거의 어이구, 30달러예요. 30달러에 그러니까 점심 한 끼 먹으려면 30달러. 스위스에서는 30달러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덴마크가 그다음 21달러 67센트로 2위입니다. 스위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스위스가 압도적인 일이고 덴마크에서도 점심 한 끼 먹으려면 한 22불이 필요하고 미국이 3위입니다. 20달러. 그래서 미국도 한 끼 먹으려면 20달러 최소한 필요하고요. 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 한 끼를 먹는데 20달러가 넘는 곳이 이 세 개 국가입니다. 스위스, 덴마크, 미국. 이 세 개 국가만 20달러가 넘는 그런 수준이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싼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난 12개월 동안 각 나라 식당 평균 가격을 집계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도 평균적으로 20달러. 한국은 얼마예요? 한국이 6달러 77센트예요. 아이고 차이가 많이 굉장히 나네요. 나죠. 57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뭐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전국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함정인데 한국은 네.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굉장히 비싼데 무슨 뭐 강원도라든가 뭐 전라도나 충청도 이런 시골로 가면 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거니까 6달러 77센트는 좀 지나치게 한국의 수도권 가격보다는 지나치게 좀 낮은 가격이고요.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제주나 부산 같이 관광지 이런 데는 이것보다는 좀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미국에 비하면 한국이 훨씬 싸다. 아예 싸죠. 싸게 이렇게 싸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점심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네요. 네,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점심을 밖에서 사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뭐 일주일에 먼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20달러씩 계산해도 5일이면 100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심 한 끼만 먹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이건 커피 계산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커피 같은 거 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점심을 밖에서 사 먹기가 어려워요. 물론 월급도 오르지만 물가가 오르는 거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더라도 점심 가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심에 도시락을 가져와서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집이 직장에서 가까우면 점심 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회사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한인타운에 직장과 집이 가까이 있는 이런 분들은 이런 삶을 요즘 많이 사실 텐데 그러니까 점심 되면 각자 흩어집니다. 직장인들이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오늘은 각자 어느 집을 갈까 내일은 어느 집을 갈까 그것도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각자 자기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또 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점심 되면 서로 흩어지기 바쁜 그런 게 요즘 현실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누가 와서 점심 같이 하십시다 그래도 사실 참 부담스러워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네. 사람이 점심값을 낸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네, 네. 옆에서 보고 있기가 좀 그렇죠. 그렇고 이게 누군가 함께 점심을 한다는 게 예전에 비해서 정말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점심 같이 하자는 말을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말을 잘 못 듣는데 두 사람이 함께할 경우 LA 한인타운 경우 팁까지 하면 뭐 50달러 나오는 경우 흔하고 그럼요. 조금 그래도 이 모처럼 누군가와 같이 식사하니까 그래도 좀 너무 싼 데 가면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가면 50달러가 뭡니까? 60달러, 70달러도 나오죠. 아니 요새는 발레 파킹이 전부 네, 그렇죠. 5불씩이에요. 맞아요. 점심에도 5불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발레 파킹 나오죠. 팁도 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커요.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점점 좀 사라지지 않는가. 예전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밥을 같이 먹어야 친해지고, 맞아요. 예, 더 가까워진다고 네. 하는데 이제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밥을 같이 먹는 방법은 너무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고요. 손흥민하고 이강인이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은 다 풀어질 텐데 뭘 그러냐고 하는 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 말씀이에요. 요새 애들 안 그래요 또.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